자, 드디어 우리 커피 절대 강자인 우리 명재석 로스터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간단하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절대 강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절대 강자 절대 아니고요. 저는 용문산 가는 길식에서 커피하우스 제로제라고 하는 카페하고 명재석 커피 로스터스라고 하는 커피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로스터 명재석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커피를 계속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커피 쪽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커피가 공장에서 찍어져서 나오는 과자처럼 어떤 그 제조된 상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커피도 알고 보니까 나무의 열매에서 나온 그렇죠. 음식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처음 커피를 접한 거는 2003년도에 이제 커피 관련 전시회를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먹은 에스프레소에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 시음 코너였어요. 네네. 그래서 한 잔 먹고 이게 내가 먹던 커피가 아닌데 하면서 다시 시음줄 뒤로 가서 또 먹고 또 와서 또 먹고 한 4-5잔을 먹은 다음에 집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굉장한 커피를 먹었는데 그 기계를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 생일이 한 달 뒤였는데 한 달 이제 미리 땡겨서 생일 선물로 받은 저 뒤에 보시면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데 요건가요? 그래서 저거를 아내 허락을 받고 사온 다음에 저걸 가지고 집에서 저 홈바리스타 요즘 말하는 홈바리스타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제 커피의 첫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처음 접하실 때부터 에스프레소라는 걸 접하신 게 굉장히 좀 다른 분들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일을 할 때는 회사에서 봉지 커피를 먹잖아요. 그렇죠. 봉지 커피 하루에 한 4-5잔 이상 계속 먹었었던 상황이었고 커피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전혀 또 뉘앙스도 다르고 농도도 더 진하고 그렇죠. 한 잔 먹었을 때 이런 게 커피였나. 근데 사실 또 그때 커피 맛도 되게 좋았어요. 그때 느꼈을 당시에. 로스터가 된다는 거는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되게 되었을까요? 또 2011년도에 카페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카페를 창업하면서 그냥 커피만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내가 직접 커피의 향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직업을 로스터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저 뒤쪽에 있는 게 이제 로스팅 제조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큰 장비들도 2개 보이고 가격대도 꽤 나갈 것 같아요. 중형차 한 대, 옆에 거는 소형차 한 대. 진짜 가격을 돈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국내 제품도 좀 저렴한 것도 많이 나오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진입 장벽이 예전보다 낮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뒤쪽에 보면 굉장히 뭐 자격증, 수상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뒤에 보시는 이제 패와 이렇게 종이로 된 상장이라기보다 뭐라 그러죠?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뭐 임명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커피를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돈을 벌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커피라는 게 또 굉장히 묘해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가지고 돈을 버는데 커피에 좀 연구해볼 필요성들도 많이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회를 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고기에 대한 공부를 하듯이 당연한 원리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많이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들이 뒤에 보이는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인데 제가 커피를 하면서 또 제가 배운 것들을 남을 위해서 또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끝은 저 자격증들의 끝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너 아니면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커피를 좀 알리는데 그래서 남한테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커피가 굉장히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2-3년 주기로 계속 커피에 대한 문화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대회에 집중을 해야겠다. 대회에 나가면은 그 당시에 가장 핫한 방법과 핫한 커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저 또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커피를 먹으면서 그런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대회를 참석하면서 받은 임명장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커피를 지금 아직 먹기 전부터 기대감에 꽉 차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네. 뒤쪽에 상패가 좀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저건 어디 대회에서 좀 수상한 건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국내 대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 대회는 로스터들을 위한 대회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바리스타를 위한 대회가 많이 있는데 크락이라고 하는 국내 로스터들의 협회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골든 커피 어워드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스터들이 자기가 볶은 원두를 출품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한 다음에 상위 커피들에 대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5번 그 선수로 나갔다가 출품을 해서 3개의 커피를 수상을 받았습니다. 중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에스프레소를 어딘가에 가서 드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건가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커피 박람회라든지 뭐 대회가 열리는 공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커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손쉽게 얻는 방법이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이제 구경을 하는 게 가장 빠른데 그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국내 그 전시회를 주관하는 그런 회사들이나 전시 공간에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코엑스 전시관, 그다음에 일산 킨텍스, 그다음에 송도 또 전시회 박람회장이 있고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전시 일정이 1년 내내 이제 나오게 돼요. 거기 보면은 커피 관련된 것도 있고 커피차라든지 또 술 좋아하시면은 와인 주류 박람회도 있고 뭐 인쇄 박람회도 있고 인테리어 좋아하시면 인테리어 뭐 디자인 뭐 건축 박람회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시회를 참가하기보다 이제 관람을 하시면은 가장 트렌디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전시 산업이 위축이 돼서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당장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부터 코엑스의 가장 큰 커피 박람회인 카페쇼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편집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을 좀 경험하고 그렇죠. 좀 자그마한 선물도 좀 얻을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커피 판매하는 이제 원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두를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카페를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그 현장에서 계약을 하시면은 좀 장비들도 뭐 10% 20% 좀 할인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도 전시장 유명한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막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무슨 텍스 뭐 그런 식으로 있을 거고 대구에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 또 가장 큰 대회가 열리는 그 주간 단체인 SCA라고 있어요. 한국 지부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 오브 코리아 뭐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은 거기 이제 국내 대회 일정이 있고 또 제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상을 했었던 크락이라고 CRAK.OR.KR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크락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어떤 대회 일정을 보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대회들이 그러면 이제 코엑스나 말씀하셨던 그런 큰 공간에서 전시회 안에 이제 이벤트로 열리게 되죠. 전에 뭐 몇 cc의 커피를 우려내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교육도 굉장히 그렇게 몇 g을 해야 된다, 뭐 몇 cc를 해야 된다, 너무 어렵거든요. 몇 분 안에 뭐 몇 번을 돌려서 해야 되고 그런 방식에 쉽게 말하면 레시피가 공유가 안 되고 이제 혼자만의 간직을 하고 이제 돈 한 200~300만 원을 주고 이제 문화생처럼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많이 지났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자기가 커피를 계속 시간을 두고 내리면은 저절로 내가 좋아하는 커피의 방식대로 내 핸드 드립법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님을 상대하는 카페에서는 또
손님한테 계속 맞추다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라기보다 네. 손님한테 맞는 커피를 자연적으로 내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레시피라고 하면은 비밀이 아니고 이제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대회가 끝나면 그 선수들이 사용한 레시피가 공개가 돼요. 아, 네네. 뭐 세계 브루잉 챔피언십 1등한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라고 인터넷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비밀처럼 가져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는 다 오시면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혹시 그런 영상을 보면서 네. 일반 우리 구독자분들이 내렸을 때 과연 똑같은 원두를 사용하고 추출을 똑같이 했는데 같은 맛이 나올까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네네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수가 굉장히 많죠. 변수도 많고 네. 이제 또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예. 영상만 보고 우리가 뭐 집을 만드는 뭐 영상을 봤다고 집을 만들 수 그렇죠. 없는 것처럼 커피도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자기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좀 숙련된 그런 동작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커피가 매번 상황이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볶은 다음부터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향도 날아가고 이산화탄소도 그 안에 있던 원두 안에 있던 가스도 계속 예, 빠지기 예. 때문에 네. 추출에 대한 그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커피를 똑같은 방법으로 내린다고 하면은 내가 카페에서 먹었을 때 이 맛인데 왜 내가 해서 먹을 때 이 맛이 안 나오지 하는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죠.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어떤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기보다 왜 네. 저런 레시피를 저 사람은 고수할까? 왜 했을까? 왜 저 방식대로 추출을 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과 그거에 대한 검증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좀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피 내리는 추출 방식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네. 대표님도 대표님만의 노하우나 방식이 생기거든요. 또 뭐 지금 내리는 커피가 또 2, 3년 후에도 똑같이 내린다고는 할 수는 없고, 또 2, 3년 후에는 트렌드가 바뀌고 커피가 바뀌고 네네. 손님도 취향이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의 커피를 또 추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절대 강자가 좀 즐기는 커피 맛이 좀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커피를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상황에 따라서 좀 예. 다양하게 드시는 거군요. 예, 뭐 디저트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 약간 좀 쓴 커피도 좋고, 네. 예, 그다음에 커피의 어떤 조금 다양한 맛들을 즐긴다고 하면은 요즘에 네네. 이제 새롭게 막 나오는 커피들 중에 하나인데 예. 무산소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네네. 그 독특한 방식의 커피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커피가 커피 같지 않은 어떤 차 같은 느낌, 와인 같은 느낌, 위스키 같은 느낌의 그런 뉘앙스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커피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커피들도 예전에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맛들이 굉장히 강해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클린컵이라고 해서 네네. 커피를 마실 때 산뜻하다 하는 느낌들, 좋은 커피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그런 커피를 찾아 먹는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향을 말하자고 하면은 밸런스 있고 그다음에 깔끔한 커피, 밸런스 있고 깔끔한 균형. 밸런스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네네. 쉽게 말하면 단맛, 쓴맛, 신맛 어떤 향들이 굉장히 골고루 갖춰져 있고 네네. 처음 마실 때의 느낌과 그다음에 입안에서의 머금었을 때의 느낌, 그다음에 마신 다음에 다시 이제 길게 남는 여운들이 골고루 다 갖춰지는 커피들이 있거든요. 그런 커피가 굉장히 좋아요.